네, 안녕하세요, 스님. 좋은 네, 말씀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진로를 선택할 당시 크게 흥미를 두던 분야가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재무회계나 인사파트는 어디 어떤 회사에나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분야가 꽤 오래전부터 제 길이 아니란 생각이 들고 그동안 제가 사회생활을 하며 느끼고 배운 부분으로 뭐 사원, 주임, 대리 등 제 분야의 현재 위치까지 간신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야의 뜻을 두고 더 공부를 하거나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부분으로도 발전이 없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미래를 그려보니 회사나 제 분야에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도 적성이 맞지 않아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도 크게 없습니다. 더 나이가 들어 무언가 안정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제 생각과 마음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그런 바람과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나마 제가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었던 미용 분야에 얼마 전부터 배우며 관련 업종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집중을 하면 조그맣게 제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회사 업무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제 스스로 당당하게 중심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 조사해보며 왠지 지혜롭지 못하고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가 너무 많은 잡념의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 티를 내진 않고 있지만 이런 저를 보는 부모님도 너무 많은 걱정과 소소한 일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셔서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조바심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망상 잡념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스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남의 회사에 다니는 거요? 자기 회사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녀요. 근데 직장에 다니는데 뭐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일단 제가 그렇게 영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팀장직을 맡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너무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여서 업무 환경이 조금 제가 힘든 상황이어서요. 자기가 체계를 잡으면 되잖아. 그러기엔 임직원분들과 너무 생각이 틀려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게 너무 안 보여서요. 근데 자기 성향이 글쎄 어떻게 다 취향에 맞고 자기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 이렇게 인생을 살면 좋은데 그러기에 그렇게 많은 게 없는데 이 인생이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을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다 그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나? 응?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군대 그 생활하고 싶어서 거기 하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높아 보이는 사람도 다 지 맘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도 어디 30년을 살아도 어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못 하잖아. 남편 눈치 좀 봐야 안 봐요? 봐요, 다. 눈치 다 조금씩 보고 살아,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면 그것이 내 맘대로 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게 별로 구애받지 않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이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해탈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 방 안에 세균이 하나도 없는 무균 상태라야 내가 건강한 게 아니고 온갖 세균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결핵균이 있든지 뭐 콜레라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건강한 사람이다. 그것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에 때로는 슬픔이 잠시 오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하고 잠시 하더라도 금방 돌아와서 어떤 상황에든 여유하게 살아가는 게 해탈이지. 극락에 가고 천당에 가면 다 내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런 세계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좋은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너무 자기가 인생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해. 내가 볼 때 첫째, 그냥 살아라. 그 뭐 그리 고민할 게 있노? 그냥 적절하게 그냥 계산하고 뭐하고 회계한다 그랬어요? 그냥 적절하게 하고 월급 받고 살고 부족하면 무슨 생활을 해라? 취미 생활을 해라.
그래서 미장원도 미용도 배우고 뭐도 하고 이렇게 취미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주말에 취미 생활을 우선 하다가 미용이 이게 아마추어인데 약간의 프로 정도 수준까지 한 3년 5년 해가 되면 미용실이 주말에 손님이 많을 때 뭘로 가거라? 파트타임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가 이렇게 조금 바꿔 파트타임을 해보면 자기가 거기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프로급이 되는지, 즉 돈을 받고 할 수준이 되는지, 그냥 해주면 고마운 수준인지. 그래서 거기에 아르바이트 금액이 그것만 해도 밥은 먹고 살겠다 하는 주말 수입이 되면 그때는 뭘 그만둬도 된다? 직장을 그만둬도 된다. 즉 남한테 손 벌리지는 않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미장원에 취직을 해가 그것도 눈치 보지만은, 그러나 내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다가 성심성의껏 하다가 손님도 많이 잡아놓고, 아시겠어요? 이 재료나 이런 것도 어떻게 가져온지 다 알고 길목을 어디로 해도 되는지 다 알아진 뒤에 하나 차려도 된다 이 말이야. 자본이 하나에 1억 든다면 자기가 한 10억쯤 있으면 한두 번 차려가 망해 먹어도 되는데, 내 돈 1억이 있는 거 다 끌고가 장사를 차리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아. 그런데 이렇게 다 내가 몇 년 하고 거기서 종업원으로 일해보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차리면 실패 안 한다가 아니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 몇 년은 그런 기회를 갖고 겸용하는 게 좋다.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그리고 요즘 우리 경제가 불황이라 그래. 이게 금방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무슨 불황? 장기 불황에 돌입해서. 이 장기 불황에 돌입할 때는 지금 있는 식당, 있는 미장원, 있는 이발소, 있는 것도 한 3분의 1은 문을 닫아야 될 처지야. 그러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지 않으면 이 장기 불황기에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높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준비를 조금 더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쫓아내지 않는 동안은 우선 붙어 있다가 한 몇 년, 한 3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쫓겨나도 큰 무리가 없겠다. 밥은 먹고 살겠다 할 때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에 밥을 먹여줘서 감사합니다. 있는 직장 나올 때 인사하고 나와야 돼. 욕하고 나오지 말고. 그렇게 옮기는 거는 괜찮아. 지금은 조금 무리야. 어떻게 생각해? 네, 저는 일단 뭐 미용계통에서 이제 약간 뭐 무역업이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회사랑 병행하면서. 그래서 당장 움직이진 않고 저도 이제 조사나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 가정 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너무 걱정과 간섭이 심하셔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간섭은 그냥 아까 저기 사장님 하는 소리처럼 그냥 들으면 돼요. 어떻게?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섭이라고 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 잘 때라고 간섭하나 못 때라고 간섭하나? 잘 때라고. 그러니까 그건 고마워. 우리 어머니도 저 출가할 때 반대께서 찬성했겠어. 네. 엄마가 반대하고 만약에 니 안 나오면 목매 죽는다. 니 안 나오면 약 먹고 엄마 죽는 꼬라지 볼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내 가는 길도 좋지만 엄마 죽는 거는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셔도 어때요? 돌아가시는 어머니 인생이고 나가 가는 건 내 인생이고 이렇게 해야 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갖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뭐 몸에 죽겠다면 죽는 거고 약 먹고 죽겠다면 죽는 거고, 그건 자기 인생인데 어른이 자기 인생을 선택한다. 내가 어떻게? 그러나 내가 부모의 자식이긴 하지만 노예는 아니잖아. 내가 노예는 아니잖아. 부모 시킨 대로 한다면 내가 노예지 무슨 내 인생이 따로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길대로 가면 돼.
그러나 부모를 원망은 하지 마라. 왜? 부모는 걱정해서 해주는 얘기야. 나를 잘 떼라고.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에 대한 관심은 안전이야, 안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전을 못하게 해. 부처님 어머니도 부처님 출가할 때 막 반대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부모의 심정이야. 그러니까 그 부모를 나무랄 필요는 없고, 그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그러나 내가 가야 된다 하면 부모를 설득하려고도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가야 된다고 자기가 결정하면 가면 돼. 그러나 어머니 얘기는 늘 경청해 봐야 돼. 근데 자기는 내가 아까 그냥 다녀라 하는 이유는 엄마가 얘기하는 게 흔들리잖아. 자기가 중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하지, 엄마하고. 엄마는 당연히 부모로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다. 나를 걱정해서 해주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러고 난 쭉 하면 돼. 내가 만약에 오늘 절에 가서 법문 들어간다. 남편이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남편이 반대하니까 오지는 못하고 남편 욕은 하잖아. 내가 뭐 놀러 가나? 법문 들어가는데 그것도 못 가나? 이러잖아. 그럼 자기만 손해야. 가지도 못하고 부부관계만 나빠지고. 가지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 노예도 아닌데 오면 돼, 그냥. 와서 법문 듣고 저녁에 가면 네 가지 말았는데 갔나?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 빰대기 한 대 때리면 감사합니다. 한 대 맞으면 돼. 법문이 빰대기 한 대 값보다 낫나 안 낫나? 낫다. 계산을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네가 나를 빰대기 때려서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오늘의 법문은 빰 한 대 맞는 것보다는 이득이 낫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거는 끝이야. 근데 한 3번만 이렇게 되면 남편이 지 귀한 마누라 빰대기를 맨날 때릴까 안 때릴까? 안 때려. 이걸 겁내면 안 돼. 내 가는 길을 두려워하면 안 돼. 왜 두려워해? 뭐 폭력을 용인하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손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럼 뭐 보통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지 말 안 들으면 뭐 부자 관계를 끊는다,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부모의 권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 약 올리면 안 돼. 그러면 받을 것도 못 받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자기가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 안 돼. 감사합니다. 자, 재밌었어요? 네. 인생이라는 게 이래 복잡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천천히 들여다보면 별로 복잡할 것도 없어요. 다 이 누에고치가 자기 배에서 난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답답하다가 아우성 치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가 일으킨 생각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이렇게 속박받고 사는 거예요. 고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막 난리를 피우는데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사로잡힘이라 그래요. 자기가 한 마음 이렇게 한 생각이 이렇게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 철벽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거기에 고치가 구멍을 내고 나방이 되어 날아가잖아요. 나방이 되어 날아갈 때는 거기 구멍을 내고 날아서 자유롭게 날듯이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힘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비 내리듯이 지금 내리는데 우리는 다 제 그릇 따라 그 물을 받는데 지금 바가지 거꾸로 쥐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물 한 방울 고이지 않는다. 지금 바가지 거꾸로 쥐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 불성이 있다. 이 얘기고, 기독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자각을 하셔서 자기 소중함을 알아서 자신의 삶을 저렇게 함부로 팽개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기를 늘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